안녕하십니까, 윤석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2025년 2월 28일입니다. 법인 파산, 기업 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여러가지 준비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법인을 설립하는 것보다 법인 파산, 청산, 정리하는 게 더 일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법인 파산, 기업 파산 준비를 해야 되니까, 재판이니까 준비 서류를 잘 정리를 해야 되는데, 발급만 하면 되는 서류가 있고 회사별로 작성을 해줘야 되는 서류가 있습니다. 요거는 정리를 잘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예상 영업 종료일을 정해야 돼요. 이건 제가 이제 쓰는 방법인데, 언제까지 영업을 할 것인가를 정해야지 됩니다. 이게 달리 말하면은 신청서 접수 시기를 언제쯤으로 예상할 것인가, 그거하고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파산 선고 전까지는 대표이사가 그 직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처분 가능한 자산은 적정 시세로 처분해서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금이나 예금 등이 있으면 상계를 방지하고, 그 다음에 가압류, 거래정지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대출 채무가 없는 은행의 계좌로 현금이나 예금 등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 그러면은 그 대출 채무가 있는 통장에, 계좌에 돈을 넣어놓고 있으면 상계를 당하거나, 다른 또 채권자가 계좌 가압류를 하거나 은행에서 거래 정지를 시켜버리면 그 계좌에 있는 현금, 예금 등은 이렇게 재판 비용이라든지 이렇게 써야 될 항목에 쓸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리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외감 대상 기업 이하의 기업들은 대출 연장이나 보증 연장 이런 것 때문에 분식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재고 자산을 늘려놓는다든지 가지가지 자산 항목에 있는 것들을 아주 높게 책정을 하거나, 없는 자산인데 있는 것처럼 해서 분식을 합니다. 그런 분식을 제거를 해야 돼요. 이거를 수정재무상태표 작성이라고 합니다. 시쳇말로는 가결산을 하는 거예요. 원래 이제 법인 같은 경우 통상적으로 매년 3월에 결산을 하는데, 이제 법인 파산, 기업 파산을 앞두고 있을 때는 이런 가결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자산과 부채가 재무상태표 상에서 확인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임원을 제외한 직원의 임금이나 퇴직금은 정산해줘도 됩니다. 만약에 부족하다, 직원의 임금이나 퇴직금을 정산하기에 자금 사정이 안 좋다, 그러면은 도산대지급금이라는 것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하면, 그 법인 파산 선고 결정 이후에 금액이나 요건을 잘 검토해가지고 공단에서 도산대지급금을 지급합니다. 최종 3개월분 임금 범위 내, 최종 3년분 퇴직금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해줘요. 이거는 법인한테 구상을 하는 것이고, 대표이사 개인한테 근로복지공단이 그 대신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했으니까 대표이사 네가 돈 내놔 이렇게 구상하지는 않습니다. 법인한테 구상을 해요. 그 다음에 퇴사 처리, 이제 임원이나 직원이나 이제 더 이상 영업을 안 할 거기 때문에 퇴사 처리를 하고 4대 보험 상실 신고까지 마칩니다. 그래야지만 다음 달에 4대 보험료가 안 나와요. 그리고 이제 과점주주가 있는 경우에는 세금하고 4대 보험료는 바로바로 법인 자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세, 부가세, 그 다음에 국세, 지방세, 4대 보험료 이런 것들이 체납되면 과점주주에게 2차 납세, 2차 납부 의무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법인 자금이 있으면 지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관계로 발생하는 부가세 말고 세법상 부가세세법상 폐업 신고로 그 부가세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기장을 맡긴 세무대리인, 회계사나 세무사에게 문의를 해서 폐업 신고로 부가세가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하시고, 부가세가 발생할 경우에는 폐업 신고하고 부가세 신고하고 그 다음에 법인파산 신청서 접수,
이런 순서로 업무를 해줘야 그 해당 부가세가 법인 파산 절차, 기업 파산 절차에서 이제 변제 배당되는 그 채권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거는 이제 처리가 안 돼요. 예. 그리고 법인 이제 예상 영업 종료일을 지정했으면 그 날짜에 접수를 한다는 거니까 대체로 법인 파산에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 예납금, 그다음에 변호사 보수 이런 것들을 마련을 자금 계획을 이제 어느 정도 세워놔야겠죠. 그래서 그거를 변호사와 공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신청서가 작성이 되면은 의뢰인도 한번 최종 점검을 하고 변호사가 정리한 신청서가 이제 뭐 사실과 다른 것이 있는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수정하고 보완해서 이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이사가 서울회생법원 같은 경우는 이제 영상재판으로 하는 경우는 2회 출석을 해야 되고 대면 재판을 하는 경우는 3회 출석을 해야 되는데 그 대표이사가 뭐 해외 출장이라든지 지방 출장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 잘 살펴서 재판인 날짜가 이제 접수하고 나서 대체로 날짜가 비슷비슷하게 잡히거든요. 대표자 출석하는 날짜가. 그래서 그 날짜에 출석할 수 있게끔 스케줄을 조정해 두는 것도 또 준비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이거보다 더 준비할 게 많아요. 그래서 법인 파산, 기업 파산, 뭐 회생도 마찬가지지만 변호사 선임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법인 파산 자체로 재판상 요구되는 준비 서류 작성, 발급 이런 것들은 그냥 다 할 수 있는 건데 이제 이렇게 준비 과정을 거쳐야 되는 준비하면서 신청서 쓰는 과정 하나의 트랙이 있고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정리해야 될 그 트랙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트랙이 있는데 투 트랙으로 가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든지 대표이사님한테 물어보고 어떤 법률 행위를 하셔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소통이 중요한 거죠. 소통이 잘 안 되면은 이게 그냥 법인 파산이라고 하는 것이 법인이라고 하는 건 먹고 사는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남아있는 임원이나 연대보증인이나 과점주주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생계유지가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안점을 둬야 될 것이 개인들한테 어떤 뭐 연대 책임이라든지 2차적인 책임이 부과가 되느냐 발생하느냐 이거를 준비 과정에서 최대한 점검해 가지고 발생하지 않도록 방비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법인 파산은 요건만 되면 선고해 주는 거라서 그거는 뭐 변호사의 전문성과 관계없이 될 수는 있겠지만 사전에 개인들한테 자연인들한테 넘어오는 책임, 발생하는 책임들이 최대한 생기지 않도록 그런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법인 파산은 기업 파산 말 그대로 그냥 서류만 준비해가지고 재판 나가고 이러면 되는 건 줄 아는데 사실 신청서를 접수하기 이전에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다 이거를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이 정도 수준에서 법인 파산 신청 전에 할 일이 많고 그리고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가면서 해야 될 일이 많구나. 그래서 변호사 선임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가 이런 것이구나 라고 그 정도 수준에서 법인 파산, 기업 파산 신청 전에 준비해야 될 일, 준비 과정 그런 것들이 이 정도로 해야 될 것들이 있구나 라는 수준 정도만 대표이사님이 이제 인지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변호사한테 맡기면 변호사가 그 준비 과정뿐만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도 다 서포트를 할 거기 때문에 뭐 내가 다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 그 변호사가 이제 권고하고 자문해주는 내용을 잘 이행하고 잘 수행하면 큰 탈 없이 법인을 정리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